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이제 2달 남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단연 청년입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도 청년층이 야당의 승리를 견인했고요. 또 앞으로 피선거권의 나이가 하향 조정되면서 청년은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방침입니다. 자, 중앙에 이어서 전북 도당에서도 청년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해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죠. 이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청년 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고 또 이들이 제시하는 현안 해결책에도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전북 청년 정치의 현 주소와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청년 정치 열풍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정치 구조 변화와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청년들의 정치 열풍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주문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젊은 세대 정치인들을 봤을 때는 야당과 여당을 떠나서 좋은 일 하고 그런 젊은 정치인들을 지금 기존에 연륜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젊은 세대 정치인들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혼이나 출산에 무관심하다라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관심 가져도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 같고, 정책과 내가 동떨어져 있나? 하는 이질감이 많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기죽지 않고 하고 싶은 일들을 정말 잘 지원해줘야지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변화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변화되는 모습이 없어 보이다 보니 바로 이제 나이로 보여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성세대들의 어떤 변하지 않는 정치적 트렌드를 깰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검증에 대한 궁금증은 좀 들어서 다른 청년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 싶고, 보여주기가 아닌 청년들의 고충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청년 정치 영입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현상은 매번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들러리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체계적인 청년 정치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년이 중심되던 정치 세계에 2030 세대의 정치가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도전과 혁신, 변혁이 기대가 되는데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 정치 열풍에 대한 도민 의견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청년 선대위의 선환희 공동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남원 임실 순창 당협위원장인 중앙선대위 김용호 호남제주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의 교육홍보국장이죠. 도당 선대위의 박선희 홍보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선거철 앞두고 직함이 뭐가 좀 많아졌습니다. 예, 실감하실 것 같은데, 우선 도민들의 목소리 속에서 특히 청년들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뭐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질감도 있다, 박탈감도 있다,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정적 의미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세 분은 부럽습니다. 청년이시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때가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환희 위원장? 사실 저는 이제 뭐 선거를 계속 저도 현실적으로 선거를 치러 보면서요. 예. 청년의 관심사는 늘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후보들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 2030 여성분들이 문재인 대선 후보, 그 당시 대선 후보로 굉장히 많은 지지를, 전폭적인 지지를 할 정도로 예. 청년에 대한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여러 가지 목소리는 계속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어 왔지만 이렇게 뜨거웠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오히려 폭발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뭐 각 정당에서 2030 MZ 세대라고 하는 이 청년 세대를 향한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뭐 인재 영입도 이루어지고 있고 당원 가입도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장,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청년 대표로 나오셨는데, 국민의힘이 작년 이준석 대표 이후에 네. 상당히 청년들의 우리 전북 지역 안에서도 당원 가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책임 당원 기준으로 청년 비율이 100명 이하였는데, 예. 1000명 이상, 많게는 한 1300~400명까지 갔다가 최근에 뭐 탈당이 좀 있었습니다만, 예. 아직도 청년 당원이 한 1000명 이상, 1200명 정도 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도 목이 마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당연히 부족하죠. 예. 민주당에 비하면은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은 청년 당원 혹시 제대로 뭐 너무 많아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국민의힘보다는 많죠. 훨씬 많죠. 저희는. 예, 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 저희는 사실은 기존의 당원 모집은 사람을 통해서 아름아름 설득을 해서 모집을 하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는 아마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그 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이 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느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입당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당원분들과 좀 나이 드신 당원분들과 청년 당원들이 같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이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질서, 그다음에 반공 이런 어떤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에 묻혀 있다면은 청년 당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의 모순을 갖다가 불만 표출의 방법으로 입당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입당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건 뭐냐? 이 사회가 지금 많이 불공정하다는 분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입당을 했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7기, 이제 민선 8기가 올해 6월 1일에 있겠습니다만 기초의원을 비롯해서 광역의원에 국민의힘의 의원이 한 명도 지금 없는 현실 속에서 대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방 기초의회 입성을 좀 상당히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 2018년도 지방선거 지금 현재죠.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라든가 지방 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뭐 단체장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2014년도에는 비례대표로 몇 명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역구는 사실 후보조차로 내기 힘들었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저희 국민의당에서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 특히 3인 이상 뽑는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33개 지역구가 있는데요. 3인 이상 뽑는 지역구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선거구가 저희는 일단은 내년 올해죠.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당선자를 낸다. 지역구에서. 단 한 명이라도. 네, 한 명이 아니라 10명 이상 두 자릿수죠. 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민주당의 여당인 가운데 항상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우리 정의당의 이제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텐데 그래도 정의당은 당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정의당을 바라보는 생각이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정의당 전북도당의 핵심 역할 지금 뭐 최영심 도의원을 비롯해서 비례에서 당선도 됐고 기초의원도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도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그래도 목이 마른 그런 상황은 여전히 국민의힘과는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뭐 물론이고요. 저희도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와중에서 저희 전북 도의회에서 39명인가 맞습니다. 그 의원분들 중에 저희 딱 한 분이시거든요. 네, 너무 그 39대 1, 뭐 혹은 이제 뭐 100대 1, 뭐 이런 마음으로 백의종군하는 그런 심정으로 뛰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저희도 이제 항상 도당에 되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한 그런 의견을 조금 많이 표출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의회에 나가서 더 많이 발언하고 더 그 현장에 그걸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제 역부족이다. 저희 이제 뭐 기초의회에도 의원 한 분, 두 분 뭐 이 정도 이제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14개 시군에 다 이제 의원분들이 배출이 되는 게 일단은 목표고요. 네, 좀 더 많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그 의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사실 전 정의당의 사무총장을 지낸 권태용 전 사무총장이 과연 그 과거에 이제 도지사 선거에도 또 총선에도 뛰어들었습니다만 득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과연 이 정의당의 한계인지 아니면 무엇이 정의당의 부족함이고 무엇이 민주당을 향해서 지지하는 그 민심인지 어떤 이런 고민들 분석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 정치 지형이 되게 거대 양당을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언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양당을 되게 많이 비춰주기도 하고 뭐 토론회 자리도 이제 거의 1대1로 이렇게 붙여주는 경향이 되게 많지 죄송합니다.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네, 이제 뭐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현실
뭐 그럴 수밖에 예. 없으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약간 정치 지형 자체를 좀 깨는데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당세가 약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약간 믿음을 조금 덜 주시는 거 아닌가. 이제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조금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뭐 지역에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네, 도민들의 마음을 예. 쿵쿵 두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안에서 청년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물론 뭐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부동산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2030이라고 합니다만 그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것을 하나로 일관되게 말을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고, 전북 안에서 우리 청년들의 현 주소 느낌은 좀 더 다양화돼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것도 또 각 정당 차원에서 생각하는 바는 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우리 전북의 청년들의 어떤 실태를 좀 느낀 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우 위원장님. 일단은 뭐 전라북도만 띄워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예. 전반적으로 2030 세대가 왜 과거에는 좌파 정당에 투표를 많이 보냈다가 이제 좀 바뀌고 있는지 이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좌파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20년 뒤인 80년대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6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좌파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자식벌이 사회에 진출하는 게 200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후로 해서 많이 진출했는데 이때부터 유럽은 약간 탈좌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재작년 2020년경부터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지금 청년 세대들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봤을 때 기성세대가 상당히 모순된다라는 거죠. 과거 그들이 아버지 세대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얘기했던 거 사회는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올바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정작 그들이 말은 그렇게 써도 실천을 못했다는 겁니다. 일단 자 전반적인 차원에서 네. 모순점이 있었다는 것. 예. 자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현실적으로 그런 예. 모순과 불공정 예.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청년들이 우파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기존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을 좀 멀리하고 현실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최대한 청년들이 그 가장 크게 바라고 느끼고 있는 공정 네. 이거에 대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변하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청년과 기성세대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기성세대는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 살아온 날들이 더 많고 앞으로 살아갈 날은 적습니다. 청년 세대는 반대죠. 예. 살아온 날은 적지만은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좀 사회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의지가 투영돼서 청년들이 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뭐 대한민국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네. 어떤 의식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무한 경쟁, 그러니까 이념은 필요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무한 경쟁은 하더라도 차별은 안 돼. 공정해야 돼. 뭐 이런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정을 이야기하는 후보에게 그 공정을 이야기하는 정당에게 지지하겠어. 뭐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북 안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것은 전국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북은 좀 더 다른 것인지 결은 어떤 것인지 우리 박순희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는 보고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 의식은 아무래도 이건 수도권이나 수도권이나 지방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 청년들이 되게 최악 중에 최악의 이런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이제 보답받지도 못하는 그런 노력을 강요받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소외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하. 이를테면 뭐 정책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수도권에 편중된 그런 정책들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도 이제 뭐 일자리 문제를 들 수 있을 텐데 사실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그냥 먹고 살 만한 일자리도 사실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청년들이 되게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한희 의원은 전북 안에서 청년이지만 이제 기초의원을 지금 재선 의원이시죠? 네. 예. 나름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나 우리 정의당의 두 위원장보다는
뭐 현재로서 뭐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민심은 뭐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북의 청년은 어떻게 그래도 가장 현장에서 많이 좀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 박선희 위원장님 말씀처럼요. 사실 일자리, 지역 불균형, 교육 격차, 노동 환경 모든 분야에서 전북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느끼는 그 무력감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이미 불균형하다 우리는. 그리고 인프라가 사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노동 환경 개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동 환경 자체가 복지와 안전이 둘 다 가장 큰 청년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 노동 환경 안에서도 청년들이 안전한 일터를 보장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게 복지 좀 일정한 복지가 좀 있는 거와 그 다음에 고용의 안정성이 있는 걸 원하는데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청년들이 계속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전북과 강원이 청년 자살률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예. 저는 전북을 떠나는 청년에서 좀 세상을 떠나는 청년이 없도록 좀 그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도권에 비해서 또 영남에 비해서 호남 안에서는 광주 전남에 비해서 전북이 소외됨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우리 전북에서의 주소는 역시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는 일자리에 창출이 되지 않는 부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30 세대가 한 해 10,000명이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 18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이제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도 위기가 되고 있고 곧 지방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그 등식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꼭 청년이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허리로 이어져야 될 이 생산 가능 인구, 이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의 정치 참여를 원하고 있고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청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도민 인서트에서 무관심, 박탈감, 들러리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KBS 여론조사에서 물론 도지사와 교육감, 전주시장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만 부동층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관련된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참고가 가능하셨습니다만 부동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부분, 그래서 2030 표심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다라고 좀 본다면 2030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고민들은 어떻게 좀 할까요? 국민의힘의 김용호 위원장. 일단 사실은 이제 공감이라는 부분이 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와의 공감 부분,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세대와의 공감. 어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회체 이후에 새롭게 이제 선대 본부를 꾸리는 데 있어서 예. 젊은 감각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선대위를 실무 중심으로 꾸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방송 시점으로 보면 이제 4일 전이죠. 그렇죠. 수요일에 예. 발표를 하셨으니까.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전라북도 도당의 선대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청년들이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책 예. 개발부터 아직 뭐 저희가 정책을 갖다가 공약을 갖다가 다 개발한 건 아닙니다. 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런 분류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사 진행, 그다음에 청년들과의 소통, 선거 운동까지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선거 운동까지 청년들이 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멀티플레이죠, 청년들이. 네, 청년들이 일단은 체력이 좋잖아요. 예. 체력이 좋고 젊고 네.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들과의 어떤 생각의 차이도 좀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열정도 더 크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앞에 나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기대해 보셔도 청년들의 표심을 잡아오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전라북도 청년들의 마음을 더 잘 읽고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념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뭐 민주, 진보, 보수 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지는 정의당 차원에서도 청년들의 당원 가입, 또 네. 청년들이 지지가 더 많아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겠군요. 예. 일단 지금 뭐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정한 세상입니다. 공정한 세상인데 우리 지역 안에서 좀 말씀을 더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민주당이 일당 독주를 하면서 사실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나아졌을까요? 산업은 발전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산업, 우리나라 발전한 것보다는
못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인구도 줄고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쟁이 없습니다. 분명히 전라북도 청년들은 이제는 전라북도에서도 경쟁을 해서 너네 2당 또는 3당이 경쟁을 해서 좀 더 나은 전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환희 의원 지금 민주당의 의원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물론 정당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맞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했겠지만 민주당이 아니었더라면 혹시 선환희 의원이 아니라 아직도 후보로서 정치 신인이 현직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정치 활동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게 어느 자리에서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네. 그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념과 정당의 차이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경쟁, 균등한 기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색깔이 확실히 강하잖아요. 민주당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제 지방의회 내지는 자치단체장에 뛰어들 청년들을 위해서 들러리식이 아니고 보여주식이 아니라 진짜 공천 어떤 경선 기준 과정들에 대해서 꼼꼼히 좀 분석도 하고 좀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들 많이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동감하는 게 예. 사실 제가 청년 기초원 협의회에서 전북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활동들이 18세로 이제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운동들을 하면서 서명도 받고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31일 날 피선거권 연령이 인하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24세에서 18세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사실 그렇게 저희가 했던 활동들은 일단 나이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건 기탁금 제도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장벽을 없애야 된다. 선거 참여할 때 기탁금 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적 장벽으로 이 사람이 그게 뭐 후보가 난립할 걸 걱정하기 때문에 기탁금이 존재하는 건데요. 후보의 난립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후보의 다양성이 존중되었기 때문에 예. 기탁금이 좀 없어져야 되고 저는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중에 모든 캠프에서는 청년들이 다 이미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캠프는 다 청년들로 구성되고 청년들이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본부를 가더라도 다 그럴 텐데요. 저는 이 실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예를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려면 이들이 당당하게 주체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경쟁이나 이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 최근에 좀 저희가 대박이 터졌다고 하는 이슈가 탈모였어요. 근데 그게 저희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에서 나왔던 아젠다였는데요. 뽑는 게 아니고 심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터질 수 있었냐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했을 때 이건 연령, 나이를 떠나는 아젠다 그리고 남녀를 떠나는 아젠다다. 이제 이렇게 자꾸 세대와 남녀를 갈라치는 선거 이제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좀 기조였는데 이게 터질 수 있었던 건 청년들도 그만큼 자기 실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틈을 좀 민주당이 파고들지 않았나 그러면 싶습니다. 전북 안에서 민주당의 2030 표심이 아직 부동층이 많은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그 민주당이 그 표심 잡기에 전북 차원에서는 지지를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뭐 대선이 앞두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북 선대위도 2030으로 다 꾸렸다는 것 자체가 예. 공동 선대위원장들 다 2030이거든요. 이들의 목소리가 위원장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연령이나 여기도 2030에 집중되어 있지만 굉장히 뭐 농부 그리고 가업을 잇는 청년, 아동 활동을 하는 청년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예. 그건 청년들을 2030 여성 남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을 깨야 되고 그 청년들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발굴하고 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선희 위원장님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30의 부동층, 그래서 정의당은 기대도 갖고 있고 아직은 민심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이번 선거가 되게 역대급으로 비호감인 그런 대선이다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은 우리 양당의 이런 유력한 그 대선 후보님들 그리고 후보의 가족들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문제랄지 사법적인 그런 의혹이 사실 우리 대선판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뽑을 사람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이제 부동층으로 나타나는 건데
저는 이제 하루라도 빨리 되게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얼른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님은 그 토론에 좀 나서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양당이 아닌 그 제3의 대안을 또 과감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짧게 좀 해주시죠. 일단 윤석열 후보께서 얼마든지 토론에 응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이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청년 실무뿐만 아니라 이거 정책 기획에서부터 입안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보다는 과거 저희 국민의힘의 청년의 힘 그 정당 내에 또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기회는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뭐 당연히 어느 당에서나 이제 청년 세대가 실무를 맡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 뭐 국민의힘은 더 기획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선한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실무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주체자가 돼야 됩니다. 이제 후보가 돼서 실제 정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 분 다 그런 지금 의사를 올 지방선거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 주변의 청년들이 많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민주당의 배지를 달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정의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청년 당원 가입이 많아졌다고는 하십니다만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무엇을 가장 고민하는 것인가? 정의당으로 당선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중선거 구조에 가서 3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는 전제하에서 현재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도 한 명도 없는 전국의 기초광역의원 가운데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 그래서 2030은 표심은 아직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 박선희 위원장님. 제가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세 분이 이 올해 지방선거에 청년으로서 실무자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될 그 청년 동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부동층인 2030의 표심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이 표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 청년 세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그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민주당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그 출마 의사를 밝힐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정의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하겠다라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뭐 당장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뭐 가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그 선거 비용의 문제 뭐 이런 게 조금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정당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현재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또 말씀도 들어봐야 되니까. 김영우 위원장님.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이제 청년 당원들이 많이 입당을 했고 이 중에서는 한 번쯤 기존의 틀에 박힌 민주당의 전라북도 정치 이걸 한번 깨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지난 11월에 3명의 청년들이 기초의원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준비 중에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분들의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사실은 지역주의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높은데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걸 누군가 깬다면은 과거에 2014년도, 16년도에 이정현 의원이라든가 정우천 의원처럼 뭔가 신화를 한번 쓸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요? 네, 사실 저희 18세 고3 전북 공동선대위원장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청소년 자살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젠다로 들고 나왔어요. 네,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 많다라고 따질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아젠다. 그리고 이분들이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20대 부족해 이런 인식의 틀을 좀 깨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민주당에서 해야 될 역할은 이제 20대, 30대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것 이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 20대 대학생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의원, 그 다음에 기후 위기 활동하는 의원, 시설에서 보호 종료 아동으로 생활을 했던 의원, 이렇게 다양성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봐야 되고 그런 청년들을 발굴하는 게 사실 민주당의 되게 중요한 목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게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고 해서 많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특히 경제적인 이 선거의 문제, 저도 그렇죠. 그건 봉착되어 있고 굉장히 네. 힘든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용대출도 안 되는 청년들이 어떻게 3천 이상 들어가는 선거에 출마해야 되냐. 이게 다 빚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뭐 부모님 찬스라고 하는데 부모님 찬스도 되지 않는 청년들은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는 어차피 진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선거에 돈이 많이 드는 선거 제도를 깨트려야만 그걸 무너뜨려 줘야만 청년들이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구조가 예.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나 대출받아서 선거 뛰어들었다가 득표율이 15% 되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하는 선거 보전금, 그 이후에 또 갚아야 될 현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낙인, 뭐 여러 가지의 어려운 환경들이 많은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위한 제도는 아직 미미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세 분은 청소년기, 청년기에 정치 교육을 좀 그러니까 어디서 좀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지금 뭐 고3에 보면 우리 전북도 그 공동선거 네. 위원장, 네. 광주의 고3, 뭐 또 국민의힘도 고3, 저는 고3 없습니다. 연설자로 출범식에서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3을 우리가 나이로만 보면 아직 어리다 봅니다만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환경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 안에서는 참 이 정당 내지는 정치 교육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사회에서 그런 교육을 좀 열어준다면 청년을 바라보는 정치 신인 자세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북에는 과연 있는가? 근데 오늘 정개특위에서 이제 정당법 연령이 인하됐어요. 16세로. 그렇죠. 예. 이제 부모님 동의가 전제가 되긴 하지만 그럼 사실 이렇게 됐을 때 더 젊은 그러니까 16세 만 16세인 청소년들이 정당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면 저는 이게 훨씬 예전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정치의 얘기도 못 꺼내게 하다가 갑자기 성인이 되면 투표를 하라는 구조인 거예요. 이제는 고3 때부터 이제 만 18세부터 해야 되니까. 네, 예. 근데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이건 사회가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틀이 계속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도 정당에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그 질문에 그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전 정치외교학과 나와서 전공을 잘 살린 케이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두 분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 눈빛을 보내주고 계시고,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전북 청년정치 현주소 과제라는 주제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용호 호남제주 본부장, 그리고 정의당 전북도당 선대위의 박선희 홍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청년선대위 선환희 공동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이 화두가 되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진정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조금 더 호소를 하시면서 동료 청년들에게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함께 하시자는 그 목소리를 좀 더 내주신다면, 김용호 의원 본인의 장점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아울러서 여러 청년들에게 호소의 말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의 지금 분류하는 기준은 나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청년의 기준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게 청년이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얽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청년들이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은 계약직으로 저축은행에 다니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 입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취업 어렵죠. 그리고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월급 받은 거 가지고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었고요. 장가를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선택한 게 물론 이제 사법시험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다행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도전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어제보다는 내일을 생각하라.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거에 실망하지 말고
내일 좀 더 노력을 하면은 더 나은 내일이 있다. 그 말씀은 기성세대가 하는 말씀이신데 아닙니다. 저는 예.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선한이 의원이나 박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 말단부터. 예.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일단은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지. 네. 기회조차도 잃어버렸을 때는 최선을 다할 그 바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요. 그래도 꼰대 같은 소리일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죠. 도전하고 싶다. 근데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라 이런 말씀이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두 분은 좀 더 다른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경력을 물어보는 건 이제 신뢰인 시대고요. 특히 경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SNS나 메타버스, 컨텐츠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2030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부장급에 있는 분들이 이제 뭐 대리나 사원한테 물어보고 상의해가면서 하는 그렇죠. 구조인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죠. 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SNS 메타버스 사회의 온라인 콘텐츠가 더 강화되는 사회, 미디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청년이 주목받는 사회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 청년은 청년이어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대, 그냥 그 한 구성원이 다 전문가로서 인정받아야 되는 사회, 존중받아야 되는 사회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왜 계속 우리를 배우고 키우는 세대로 바라보나. 저희는 다 컸어요. 그리고 저희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의 경험이나 아니면 자신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육성한다는 것보다는 우리를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 문화, 특히 전라북도가 그런 문화가 훨씬 보수적이어서 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주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군에 많은 결정 권한, 지역을 결정하는 권한들이 있는 위원회들을 봐도요. 2030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정하지 않아서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부터도 2030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 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육성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일단 그 청년 정치, 꼭 청년이 정치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이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청년들의 요구가 정확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구성을 살펴보시면 사실 우리 국민들의 구성비와는 되게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과 그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서로 닮아 있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다 보면 이렇게 소수 연령층의 수요가 굉장히 왜곡 반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대표성, 그러니까 그 연령 대표성이 부족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그 입안한 결정한 정책이나 아니면 정부, 지방 정부를 포함해서요. 이런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도 이제 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꼭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아까 정치 교육, 청년 정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부재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꾸준히 전북에서라도 청년들을 위한 아카데미 등 지속적인 강의를 통해서 좀 참여를 꼭 선거 때만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좀 꾸준히 교육을 통해서 정치 참여가 아니더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는 각 정당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전북 안으로 좀 더 들어와서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또 영남에 비해서 호남의 격차, 전남 광주에 비해서 전북의 어떤 격차 이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인 전북 행정 안에서 전북 정치권은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과연 전달이 될 것인가? 그냥 각 정당을 통해서만 그것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만 목소리를 내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된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이 세 분 서로 자주 만나시자고 했더니 자주 만난 적이 별로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청년의 공통된 주제로서는 당을 떠나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을 비롯해서 좀 자주 만나시길 바라겠고 그런 의미에서 지방정부인 우리 전북행정, 전북 정치권의
청년으로서 공통된 목소리를 좀 내신다면 어떤 목소리 좀 내시고 싶으신지 당을 떠나서요. 우리 김영우 위원장님.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만나서 예.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형식이 아니라 좀 실질을 한번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 예를 들어서 청년위원회라고 해서 뭐 만듭니다. 청년들을 뽑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추천을 받습니다. 근데 추천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 측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 들을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과거에 왕이 이제 뭐 현장 시찰을 오래 나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단체장들이 전주시장이 됐든 전북도지사가 됐든 어느 단체장이 됐든 솔직히 이제 저녁 때 한번 청년들이 맥주 마시는 데 가서 청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얘기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알맹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그런 게 좀 부족한데 저는 현장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라 이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위원회가 정말 실사구시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오히려 현장으로 좀 더 가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선혜인 의원님. 전 사실 지금 청년들에게 관심을 정치권이 많이 갖는 건 부동층이 많기도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면 선거가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조직 가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나 SNS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가 2030이고 실제 거기서 흐름을 만들어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이 사이에 들어가서 같이 한 그림이 되고 이 여론을 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전국 정치권도 행정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게 아니어서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전라북도는 지역 물리적인 땅의 한계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을 생각할 때도 뭔가 새만금에 뭘 갖다 놔야 된다 생각하는데 전 이제 그런 시대 아니라고 봅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제3금융도시 지정 같은 경우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나가기 때문에 굳이 물리적 공간을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한 고민을 좀 정치권이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끌어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아직도 예전처럼 큰 산단을 들여오고 그래서 그 이제 제조업의 한계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좀 이 전북 경제를 고민하는 시대를 넘어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2030이 좀 같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30 할당제 정말 필요합니다. 의원이 모두 나와봐라고 하면 사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청년 정치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걸 깨려면요. 20대, 30대 할당제 정확하게 줘서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대학교의 문제나 아니면 결혼, 주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을 내고 입안하는 단계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선희 위원장님. 네, 그 2030 할당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새만금에 뭐 갖다 놓지 말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가장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좀 안에서 뭐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어쨌든 지역의 청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이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타겟책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자리 문제일 텐데 뭐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그런 일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뭐 전북 상용차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일자리 녹색 전환을 통해서 꼭 지켜내야 된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소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역의 청년이 남아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저희가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 시대가 3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의회는 좀 더 빨리 시작이 됐지만 역시 컨트롤 타워를 누가 할 것인가. 결국 지방정부 안에서 도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분배하는 역할 속에서 결국 정치권보다도 행정의 주체가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군가는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청년들의 관심을 갖는 것도 청년 복지 예산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지방 선거에서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수장들을 뽑게 되는데 물론 세 분을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마무리 정리 속에서 그렇다면 각 당의 지금 현재 보니까 물론 이 직함은 대선을 앞두고 지금 직책이 이제 부여가 된 것 같은데 선한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이 전북 안에서 아니요, 저 중앙입니다. 중앙입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김용호 위원장은 원래 남은 임실 순창 당협위원장인데 지금 호남-제주 본부장까지 맡고 계시고 저희 이제 중앙선대위가 해체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직책은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직책을 맡으셨고 네. 박선희 국장님은 정의당 전북도당 교육홍보국장인데 지금 도당 선대 네. 홍보위원장. 네, 맞습니다. 예, 엄청난 큰 위원장 자리를 맡고 계십니다. 어떻게 전북의 청년들을 향해서 대선 먼저 진행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로 이어져야 될 텐데 현재는 이제 후원 내지는 이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향후의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주체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활동할 계획인지 각 정당의 색깔은 무엇이고 각 정당의 장점을 어떻게 표출하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그 청년들을 향한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장, 국민의힘의 김용호 위원장. 예.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실무를 갖다 청년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은 청년들이 앞에 나서서 유세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다 담당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소리 내는 거는 청년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선거 운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또 중요한 지역에서 중요한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목소리는 과거 세대와 그 청년 세대, 미래 세대 이 조화를 어떻게 이뤄서 뭐 인구 구조야 사실은 뭐 청년이 3분의 1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세대가 3분의 2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룰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국민의힘이 이미지가 기존의 꼰대 정당 이런 이미지가 사실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부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당의 정치 이념이 같기 때문에 그 정당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네. 총선과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각 지역 안에서의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가 사실 정당의 정치 철학 이념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이 현재 민주당을 향한 지지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사실 일할 일꾼은 그 당이 아니어도 국민의힘의 김용호든 민주당의 김용호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일할 사람은 같은 김용호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지방선거를 놓고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민들을 향해서는 일할 정책과 공약 사람을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정의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예. 그때 사실 현실적으로 예.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할 때 제가 봤을 때 전라북도 도민들 같은 경우는 한 반 이상은 정당을 갖다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김용호니까 더 일을 잘할 거야. 예. 이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민주당이니까 사람을 안 보고 찍는 경향이 사실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무소속이나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과 무소속을 비교했을 때 예. 무소속에 뛰어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지역의 지방 의원부터 그러니까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대부분 다 그렇게 내리 투표하는 현상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과거에 민주당과 함께했던 국민의당 사람들을 다 복당을 시켰고 지금도 현재 또 복당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민주당이라는 그 무한한 신뢰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당장은 저희가 어렵더라도 예.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람을 보고 한 번쯤 뽑아달라. 그리고 정책을 보고 뽑아달라.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강력하게 최소한 청년은 때묻지 않았고 그럼요. 정당을 떠나서 일할 수 있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같은 청년인데 네. 아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국민의힘 그 보수 야당을 선택을 해서 활동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변에 따가운 눈총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나 젊은 청년 당원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나 다른 식구들, 어머니, 아버지, 또 다른 식구들이 입당한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 걷는 건데요. 그래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대선과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의 특징상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박선희 정의당의 위원장께서도 하신 말씀은 이 부분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성과라고 해야 되나 성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의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12.88% 득표율 얻어서 최영심 의원이 도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4년 동안 그 역할을 해온 성과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되게 정말 그 한 명 정말 작은 숫자이지만 되게 충분히 그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나열은 하지 마시고요. 일일이 나열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 보시면 정의당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정의당이 얼마나 충분하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똑같은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청년으로 놓고 보면 꼭 정당이 어느 정당이어야 되느냐가 중요하느냐. 이 사람을 보고 뽑을 수 있는 최소한 청년 세대는 이제 정치 신인이고 같은 전북 안에서의 청년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나왔는데 당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과감하게 이제 새로운 선택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이제 그동안 지역 독점 30년, 40년 얘기하는데요. 뭐 이거를 우리 청년들께서는 과감히 깨트려 주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을 믿고 함께 해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 유권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정의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고정관념은 청년 세대가 깨야만 되는 그런 숙제가 좀 남아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두 당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은 무한한 신뢰와 많은 지지 결과로 또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또 다른 이견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민주당도 사실 예전에 한번 이제 총선 때 국민의당이 전체에 물갈이를 하면 물갈이가 되면서 민주당이 심판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만 해도 정의당의 삼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미 전북 도민들은 인물을 보고 뽑는 것들이 이전부터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중앙당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 상징성은 당에서 커온 청년이 그리고 중앙선대위원장은 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 문법을 깬 거죠. 기초의원이 그 자리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건 금기와 정치 문법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당에서 해야 되는 노력은 급을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사람을 앉힐 때 자꾸 급을 따지고 어떤 사람이 적어도 교수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위치를 하게 하는데요. 그런 문법을 깨진다면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데 저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선거부터 올해부터는 저희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후보로 나올 건데요. 그때 후원금이나 그리고 펀딩을 하게 된다면 관심을 갖고 경제적 도움을 도와주신다면 많은 청년들이 빚을 지지 않고 좀 출마해서 선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청년 공통된 주제로 말씀 나눌 때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각 정당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안에서 청년의 공통된 목소리의 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청년 세대를 물리적 나이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그 청년들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됐다는 것을 공감대를 함께 하셔야 되겠고 지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건 또 채워가는 것이고요.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도 이 청년들에 대한 주제를 올 한 해 선거 전까지 좀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힘내시고요. 또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바쁜 일정 보내실 텐데 동료 청년들 많은 격려와 함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전북도당의 선대위의 박선희 홍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청년 선대위의 선환희 공동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호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